이것은 2010년에 10대 발견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항해가 가능했던 시기는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제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약 6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에 해당하는 인류가 바다를 통해 호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리스와 미국 과학자로 구성된 고고학팀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바로 그리스 크레타 섬의 플라키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해양 여행 및 전 세계의 가장 오래된 항법들에 대해 그 당시의 인류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플라키아 마을 주변의 바위 절벽은 실제로 선사시대의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팀이 발굴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2010년에 10대 발견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이 초기 인간과 고대 문화의 해양 능력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게 되는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크레타 섬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프리벨리 협곡 근처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인 여러 동굴 주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0개 이상의 손도끼와 석영으로 만든 칼과 긁어낸 것과 같은 돌로 만든 공구들로 보이는 수백 가지의 기타 석기 도구들을 20군데 이상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크레타 섬에 처음 장착한 사람들은 아마도 현대인보다 수천 년 앞선 숙련된 도구 제작자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까지 선사시대 인간은 약 1만 2천 전에 크레타 섬, 키프로스, 기타 그리스 섬들, 그리고 아마도 샤르데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놀랍게도 플라키아에서 발견된 석기 도구는 최소 1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그것들은 최초의 해상 항해가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암석층을 연구하는 지질학의 한 분야인 층서학적 분석 덕분에 그 날짜가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해안선의 절벽과 동굴은 과거의 지각력에 의해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융기되고 노출된 지층은 세분화되어 연구되었고 그 연대가 측정된 지질학적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질연구팀은 도구가 위치한 층을 분석하고 토양이 13만 년 전에서 19만 년 사이에 바다 표면에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해변에 있던 동굴은 이제 바다 위의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크레타 섬이 약 500만 년 동안 섬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사시대의 인류나 그 이전의 종족이 항해를 통한 여행이 있지 않고서는 그 도구들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믿었던 것보다 수만 년 전에 지중해에서 바다 여행이 존재했으며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또는 그들의 조상이 외해에서 항해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발견 이전에 알려졌던 가장 오래된 해양 루트는 약 6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해부학적으로는 현대적인 호모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인류가 바다를 통해 호주로 이주하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최대 71km의 외해로 섬 사이를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도구의 스타일이 아프리카의 인간 이전의 시대에서 시작된 아슐리안으로 알려진 암석 기술 문화에 속하는 물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받아들여진 가설은 아슐리안 스타일의 도구를 만드는 종족이 중동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에 도달했으며 또한 현재 터키를 지나 발칸 반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의 발견은 인간 이주가 육로에 국한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스페인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리비아에서 크레타 섬으로의 확장을 포함했을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 최초의 배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돛을 꿰매었고 그것을 나뭇가지에 묶어 바람을 잡는 통나무 뗏목이라고 학자들은 이제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항해사 전문가들은 고대 항해자가 북아프리카와 크레타 섬 사이의 거리를 여행하려면 그러한 기존에 알고 있던 통나무 뗏목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의 개발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크레타 섬에서 발견한 도구가 호모사피엔스나 다른 이전 조상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만 년 전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 및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같은 다른 유인원과 함께 세상을 공유하며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초기의 인간 이전의 종은 분명히 배를 만들거나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믿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그 주장에 반하여 초기 인간 또는 그 이전의 종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석기 도구가 암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을 통해 그리스 문화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수만 년 앞서 지중해를 여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초기 인류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이해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고대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새로운 발견과 그에 따른 추가 연구에 의해 확인되면서 인류의 기술 개발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초기 고대 인류가 어떻게 세계로 이주하고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교육에서 가르치는 기존의 지식이나 또는 사실로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 인류의 그 출발 시점은 도대체 언제가 처음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최초 인류는 과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원시 생물로부터 진화를 통해 인류가 생겨났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원숭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째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지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몇 가지 의문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